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아직까지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생활비를 벌고 있기는 한데 올가을 그마저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아이들이 매달 주는 용돈 외에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올해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친구들 말로는 서울에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고금리 고물가에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고 정말 걱정이 많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긴 싫은데 말이죠. 알브레도 선생님, 소득이 전혀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일 경우 집값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2023년 집값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을 설명드리면 2014년 대도시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이고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부부합계 53만 4,4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이 시가의 60%라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인데요. 먼저 부부가구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부부합계 53만 4,4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53만 4,4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원에서 53만 4,400원을 뺀 287만 3,6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대도시의 시가 16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가 1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60%라고 가정하면 시가 표준액은 9억 6천만 원이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8억 2,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30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27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부부가구는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시가 16억 원 정도의 집까지는 기초연금 53만 4,400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가구는 집값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의 경우도 부부가구와 같은 전제 조건인 2024년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60%이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 33만 4천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13만 원에서 33만 4천원을 뺀 179만 6천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시가 11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60%인 6억 6천만 원이고 6억 6천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5억 2천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1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17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단독가구는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시가 11억 원 정도의 집까지는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아파트 공시가격 반영률이 70%라고 하던데 왜 시가 표준액을 시가의 60%로 계산하는 건가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2024년 1월 현재 기초연금 계산 시 반영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은 2022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2023년 대폭 하락한 공시가격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즉, 시가 표준액은 시가보다 1년 이상 늦게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1년의 아파트값이 몇 억씩 오르내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가 표준액을 시가의 60%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가 16억 원 아파트를 10억 원에 전세를 주고 아들 집에 함께 산다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16억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9억 6천만 원이라면 50%인 4억 8천만 원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10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을 공제한 5억 2천만 원이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을 경우 매달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고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그럼 혹시 집을 팔고 전세를 살면 기본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신다면 전세보증금에서 5%를 기본공제한 다음 일반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그 집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2022년부터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은 42.6%, 점포임대소득은 41.5%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보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기초연금이 유리하다는 얘긴데, 그러면 기초연금이 아니고 부자연금 아닌가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시원한 설명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과 적용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